이 방송은 어떤 종목을 추천하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오를지, 내일 떨어질지, 지금이 매수 타이밍인지, 언제 팔아야 하는지 그런 질문에 답하기 위한 방송도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은 조금 더 조용한 질문을 함께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저축하고 있는데도 마음 한편이 계속 불안한 걸까? 왜 통장에 숫자가 쌓이는데도 안정감보다는 초조함이 먼저 밀려오는 걸까? 그리고 이 불안이 정말 개인의 선택이나 노력 부족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이 시대가 만들어낸 감각인지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한때 저축은 가장 성실한 선택이었습니다. 아니, 성실함 그 자체였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필요한 만큼 쓰고 남은 돈을 통장에 넣고 그 통장을 쉽게 건드리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미래를 책임지는 태도였고 어른이 되었다는 증표였습니다. 저축은 불안을 줄이기 위한 행동이었고 통장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그 시절의 불안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아직 충분히 못 모았다는 불안이었지 이렇게 모아서 괜찮을까라는 존재론적인 불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숫자가 늘어날수록 머릿속 질문도 함께 늘어납니다. 이 돈으로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속도로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모으는 게 정말 맞는 방향일까? 이 질문들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천천히 아주 조용히 일상의 감각 속으로 스며들어 왔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차근차근 저축하면 된다. 괜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전히 중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문제는 저축을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성실하게 저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축이라는 행위가 미래를 설명해주지 못하게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의 첫 번째 이유는 돈의 속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으는 속도보다 돈의 가치가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 느껴지는 순간 사람은 계산하기 전에 먼저 불안해집니다. 이건 엑셀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감각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큰 결심이 필요했던 소비가 이제는 아예 포기하는 선택이 되어버렸습니다. 집 이야기, 교육 이야기, 노후 이야기, 의료 이야기. 예전에는 언젠가는 가능할 것 같았던 미래가 이제는 계속 미뤄야 할 항목이 됩니다. 아끼고 줄이고 참고 있는데도 토착지가 점점 멀어지는 느낌. 이 감각이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노동과 저축의 관계가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비교적 단순한 공식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저축이 가능했고 저축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에 가까워진다는 공식. 완벽하진 않았지만 대체로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같은 시간을 일해도 얻을 수 있는 선택지가 점점 줄어듭니다. 더 오래 일해도 더 많이 책임져도 삶의 여유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이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덜 노력해서 그런가? 내가 경쟁력이 없는 건가? 하지만 이 질문은 조금 잔인한 질문입니다. 문제의 상당 부분은 개인의 태도보다 구조의 변화에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화폐의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축하고 있는 돈은 예전처럼 가만히 있어도 시간을 버텨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조용히 뒤처지는 수단처럼 느껴집니다. 저축이 정지 상태가 아니라 후퇴 상태로 인식되는 순간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안해집니다.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 뒤로 가고 있는 느낌. 이 감각은 생각보다 사람의 마음을 깊게 잠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불안이 욕심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더 부자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남들보다 앞서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지금의 삶을 지키고 싶을 뿐인데 그마저도 확신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이건 아주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갈라집니다. 한쪽은 불안을 애써 외면합니다.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어차피 다들 비슷하다. 그리고 더 열심히 저축합니다. 다른 한쪽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불안의 정체는 뭘까? 이 질문은 어떤 사람에게는 비트코인으로 이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자산으로 이어집니다.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질문이 등장하게 된 배경입니다. 저축이 불안해졌다는 말은 저축이 쓸모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축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중요합니다.
다만 저축만으로는 미래를 설명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은 계속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안전한 자산과 위험한 자산을 구분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험처럼 느껴집니다. 이 감각이 사람들을 밤에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비트코인이 이야기의 중심에 서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격 때문이 아닙니다. 단기 수익 때문도 아닙니다. 이 자산은 시간 앞에서 어떤 성격을 갖는가라는 질문에 완전히 다른 답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저축은 미래를 향한 인내였습니다.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미래를 향한 기준에 가깝습니다.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축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불안을 느끼게 되었는지는 공통적입니다. 이 불안은 사치가 아닙니다. 게으름의 결과도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정직하게 감지하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이 방송은 저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축만으로 안심할 수 있었던 시대가 조용히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은 앞서가고 싶은 욕망이 아니라 뒤처지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생각보다 아주 정상적입니다. 이제는 얼마를 모을 것인가 보다 무엇을 기준으로 시간을 통과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 시대입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가 불안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불안이 당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만큼은 조금 또렷해졌으면 합니다. 이 채널은 가격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대신 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조용히 정리합니다.